실패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실패라고 단정짓기는 뭐하고요. 이제 산육이 됐고 이제 곧 부자 될 것처럼 했는데 예. 경제성이 없다. 추가 수출은 계속한다. 좀 모순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되는 겁니까? 채널 뉴시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장이 떠먹여주는 뉴스 부먹뉴스. 오늘은 오종택 경제부장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6일 정부가 일명 대왕고래죠. 이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와 관련된 얘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한국판 두바이 그리고 삼성전자 시총이 5배에 달한다 해서 엄청나게 기대를 모았었는데 일단 대왕고래 사업 이게 대왕고래 이름 많이 들어봤는데 예.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 대왕고래라는 이 명칭부터 한번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정부에서 처음 발표할 때부터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는 말로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도 이 동해 가스전 사업 같은 경우를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이게 일반화해서 이제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주무부처인 이제 산업부나 한국석유공사에서 이제 사업 명칭을 정확히 하기로는 동해 심해 가스전 대왕고래라는 부분은 심해 가스전 사업을 하면서 7개 유망 광구를 발견을 했는데 그 7개 중에 가장 유망한 구조, 그래서 1차 사업으로 삼은 게 대왕고래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나머지 오징어, 명태 등등 해서 동해에서 우리나라에서 쉽게 잡힐 수 있는 이제 수산물을 네. 명칭을 정했습니다. 아니 이게 명태 오징어 나와가지고 저는 누가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이름 누가 정하는 겁니까? 이런 프로젝트 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석유공사 같은 경우도 내부에서는 좀 더 이제 핵심적인 사업 명칭을 갖고 있겠지만 네. 이제 쉽게 대외적으로 이제 공표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칭을 좀 쉽게 정하는 네.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망한 구조 가운데 이 첫 번째 시추를 실제로 했던 대왕고래 이 유망 구조에서 사업성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 실패한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를 이제 지금 보도가 되기로는 이제 실패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사실 이거는 실패라고 단정짓기는 뭐하고요. 1차 처음에 구멍을 딱 팠는데 단서를 못 찾았다. 그래서 네. 사실상 이제 1차 사업에 있어서 이제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것을 좀 얘기를 하려면 네. 이 광구 개발 사업을 좀 한번 둘러볼 필요가 있는데요. 8광구, 6-1광구 쪽을 지금 이제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광구부터 지금 8광구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해수면이 이제 3면이 바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서해 쪽에서 남해 쪽으로 거쳐서 1광구부터 5광구가 있고 제주도 밑으로 해서는 이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한일 공동개발구역이라고 했던 7광구. 노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래도 있고 제7광구 영화에도 나오고 했었죠. 예, 네. 그런 7광구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남해에서 동해로 거쳐가는 쪽으로 해서 6광구가 있고 울릉분지 쪽으로 해서 8광구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네.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그렇게 녹록지 않은 과정일 텐데. 그렇죠. 이제 지금 이제 알려진 바로는 시추공이라고 하는 경우도 거의 탐사 과정에서 한 중간 단계보다도 오히려 더 초반에 있는 단계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질 탐사부터 시작을 해서 네. 수많은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탐사공이라 해서 이제 초음파 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심해 쪽에 네. 뭐가 이제 매장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좀 쭉 훑어보고 거기에서 이제 가능성이 있는 곳을 한번 열어보고 그리고 열어봤을 때 거기에 더 높은 가능성이 있다 하면은 거기를 실제로 구멍을 파서 1-2km 이상 더 들어가는 거죠. 더 구멍을 실제로 파서 그 안에 이제 매장 여부를 좀 확인을 하는 것이죠. 이 경제성이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이유도 보면은 실제로 이제 부존량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서도 한 3-4개월 정도 정밀 분석이 좀 필요하대요. 네. 그러다 보면은 국민 기대치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 이거를 당장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 부존량 확인까지 추후에 좀 3-4개월을 더 기다리다 보면은 네. 많은 의혹들이 더 부풀어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1차적으로
먼저 평가를 해서 시추선이 이미 떠난 상황이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이제 경제성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공표를 한 것이죠. 바로 이 배입니다. 웨스트 카펠라호. 좀 웅장하게 생겼네요. 뭐 노르웨이 선박인데요. 네, 와서 이제 시추를 이제 마치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를 떠났죠? 다른 프로젝트를 위해서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동해에서 석유가 나올 수 있다는 소식은 이제 지난해 6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깜짝 시정 브리핑, 국민 브리핑 1호로서 갑자기 깜짝 발표를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당시 이제 그 가치가 140억 배럴이나 묻혀 있다 이렇게 해서 기대감이 컸었는데 당시 발표 장면 잠깐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게 엄청난 양이에요. 140억 배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이거를 이제 수치화하면은 우리나라가 한 해 쓰는 이제 천연가스 양의 30년치입니다. 거의 30년치. 엄청난 양이죠. 그리고 석유로 따지면은 또 4년을 수입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21세기 최대 광구라고 하는 가이아나 광구. 거기가 이제 110억 배럴입니다.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건데. 이거보다도 더 많은 양이기 때문에 뭐 엄청난 기대치라고 할 수 있죠. 또 특히나 이제 당시에 안덕근 산업장관이 삼성전자 시총의 5배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한 440조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단순 환산하면 2,200조 원. 어마어마한 양이죠. 우리나라 GDP와 먹는 수준입니다. 기억납니다. 유명 헤드라인에 저 이제 산육이 됐고 이제 곧 부자 될 것처럼 했는데 동해에 그 석유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이전부터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한껏 기대를 안게 됐는데 우리나라도 계속 개발 탐사를 꾸준히 해왔었죠. 뭐 사실 1975년도 발표 있었을 당시 이미 5년 전부터 광구들에 대한 조성이 있었고 광구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인 탐사 시추 작업은 있었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성과를 거뒀다고 하는 건 최근에 이제 완료된 울산 앞바다 쪽에서 있었던 동해 가스전인데 그 가스전 같은 경우도 한 1조 원 넘게 탐사 시추의 개발 비용을 투입을 하고 실제로 이제 채산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고 수익성을 낸 게 한 매출 같은 경우는 한 3조 원이 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익은 한 2조 원 이상 수익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심은 대왕고래는 이제 사실상 더 이상 그 광구는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되는 겁니까? 뭐 앞으로도 이 7개 유망 광구에 대한 탐사 시추가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뭐 이 석유 유전 개발에 대한 탐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이유는 뭐 잘 알다시피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자원 빈국이지 않습니까? 뭐 석유 기름 한 방울 지금 안 나오는 상황인 건데. 그래서 이제 해외 곳곳에서도 여전히 이제 탐사 시추 작업을 벌이고 있고 또 특히나 이제 지금 이 유망 광구인 경우에는 뭐 해외 기업들 석유 기업들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탐사 시추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특히나 이제 이번 1차 시추 작업을 통해서 얻어낸 여러 가지 이제 잔존물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분석을 거쳐 가지고 나머지 6개 광구가 상업성이 있는지 매장량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은 그 시추를 하는 우선순위도 좀 바뀔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상반기 중 내지 이제 하반기에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뭐 추후 이제 탐사 시추 계획도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1차 시추 결과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추가 시추는 계속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모순인 것 같은데 이게 어차피 이제 돈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데 우려의 목소리도 많아요. 뭐
한 번 시추를 할 때마다 1,000억 원. 그러니까 이제 뭐 앞으로 최소 5번, 7개의 광고를 다 한다고 하면은 7,000억 이상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해볼 게 이제 가야나 광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중남미의 소국이에요. 베네수엘라와 수리남 네. 예, 사이에 껴있는 그 가야나라는 나라인데 인구가 한 8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뭐 청주시 인구보다도 적은 인구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21세기 최대 매장량이 110억 배럴. 예, 110억 배럴이 이제 그 확인이 되면서 이 나라의 GDP가 얼마나 올랐나. 아마 1인당 그 국민 GDP가 이전에는 6,000불 수준이었는데 네. 지금은 3만 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불과 한 10년 사이에. 와, 수직 상승했네요. 그렇죠. 예, 네. 이런 경제적 가치를 생각을 하면 이 자원 개발이라는 부분을 네. 아무리 뭐 낭비돼서는 안 되지만 이 혈세가 투입된다고 해서 멈춰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의 가치가 있다. 아, 충분히 이렇게 재팟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있는데요. 예. 예산 책정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이 됐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정쟁의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그 동안에 이 자원 개발이라는 부분이 항상 이제 조용히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발표하거나 그런 것들이 없었거든요. 네. 표면 위로 올라온 적이 별로 없었는데. 당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국정 브리핑을 하면서 이 상황을 발표할 당시를 생각해 보면 정말 실무진들도 이거를 발표한다는 내용을 거의 몰랐을 정도로 깜짝 발표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산업부 그 출입 기자들도 몰랐다면서요. 그쵸. 예, 네. 출입 기자들도 몰랐고 산업부 내에 있는 이제 실무진들도 예,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발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때 당시 돌이켜 보면 여당이 총선에서 크게 패하고 그렇죠. 예, 6월이면 그쵸. 네. 예, 그리고 나서 그 대통령의 지지도도 상당히 하락한 부분이 있어서 그 여론 환기 차원에서 예, 뭐 지지율 반등 차원에서 이거를 국정 브리핑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좀 그 야당 쪽에 의혹 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거대한 혈세를 투입하면서까지 이런 공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사업은 그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나간다는 게 이제 석유공사와 정부의 입장입니다. 해외 투자 유치 이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상 이제 1차 용역 결과가 나와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업성이 있어야죠. 그렇죠. 일단.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이 더 높아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해외 기업들도 좀 유치에 투자 유치에 좀 뛰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뭐 실제로 지금 이제 1차 용역 결과 데이터를 열람을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유수의 기업들이 뭐 관심을 좀 표명을 하고 네. 있고 실제로 투자 유치가 이루어지면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어찌됐건 이 정치적 판단을 좀 뒤로 하고 과학적이고 그리고 경제적인 이 시각으로 대왕고래 사업 그리고 동해의 그 자원 개발 사업이 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등은 또 정부나 그리고 관련 단체들이 좀 면밀하게 좀 검토해야 될 것인데 그 내용을 가지고 섣불리 왈가왈부하는 것은 국익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부먹뉴스 오늘은 이 대왕고래 사업과 관련한 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